자, 개장보다는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오후장 또 포인트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의 분위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경제 지표 이거 좀 보고 가려는 것 같은데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PC 지표 발표 대기 눈치 보기 장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시장이 뭐 지금 상황에서 PC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온다.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라고 하면 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빅세븐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나오는 수익성들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증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 나갈 것 같아요. 잘 나가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PC 지표가 정말 뭐 엄청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도 인플레이션 2%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즉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까지 근접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PC 지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2%대로 진입을 하는데 길목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PC 지표가 결정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히나 나온 PC 지표가 더욱더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약간은 펼쳐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PC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종목들이 좀 잘 가는 장세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이번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잠시 눌렸다가 오히려 또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오히려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주면서 눌리는 구간이 올 테니까 최근에 뭐 저PBR이나 혹은 뭐 반도체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못 사신 분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결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만 잘 확인을 하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정도는 포트 재정비하고 네. 조금은 이제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 좋게 나올 때 그 방향성에 맞게끔 그 다음에 또 안 좋게 나올 때에는 이 안 좋은 방향성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준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방향성 결과 나오게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만 따라서 전략 잘 꾸려 나가시면 뭐 지금 현재 장세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그림이 이제 기승전 상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이제 종목 싸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특별히 보고 계신 두 가지 섹터가 있다면은요? 일단은 리튬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이번 같습니다. 주 계속 나옵니다, 리튬.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을 것이다. 맞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제 올라갈 거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어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마침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2월 19일 날에 제가 미래 나노텍을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어요. 리튬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예. 그러면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튬 관련된 이슈, 전구체 관련된 이슈가 있고 리튬 가격 바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딱 맞았네요. 네, 미래 나노텍이 먼저 좀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미 또 이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바닥 네.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서는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미래 나노텍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2월 19일 날 요때 딱 안내를 드렸었고
요거 이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강조 드리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강력한 수급의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뭐 한 100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셨어요. 예,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나와줬고 그러면서 추천을 드린 단가 이후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3차 목표가로 2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아, 추가로요? 예, 그런데 오늘 딱 24,850원 찍고, 예, 150원 살짝 부족해서 한데, 예. 그런데 뭐 미래나노텍이 딱 3차 목표가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딱 기다렸었던, 2차 전지 중에 기다렸었던 타이밍이 그대로 나와준 것 같거든요. 뭐 비단 미래나노텍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안내드렸던, 저희 뭐 어제 다루었었던 뭐 필에너지 같은 이런 네, 종목들, 맞아요. 뭐 그다음에 뭐 탑머티리얼, 뭐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추천을 안 드렸고 네. 뭐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뭐 미래나노텍 뭐 필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을 안내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시장 구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수급들 힘들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탑머티리얼 그다음에 뭐 필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추가적으로 뭐 캔트로스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추천드렸던 네, 네. 종목들 중에 그렇군요. 이러한 그림들 결국에는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이제 2차전지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래나노텍을 김영희 전문가가 왜 잡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시장 흐름을 수급으로 잡아내니까 계속해서 원래 추가 목표가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분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잘 잡았을 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좀 보시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워낙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의 또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가 워낙에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너무 좀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눌릴 때 매수를 하셔라. 약간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눌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연휴 지나가고 네, 맞아. 나서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런 거 연휴 지나가고 나서 PCE 지표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겠지. 그래서 저는 연휴 지나가고 나서 반도체 종목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HBM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도 너무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는 또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요. 신고가기는 한데 네. 물량도 괜찮고 한데 워낙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반도체 종목들 좀 접근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HPSB 같은 종목 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HPSB 거의 다 눌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 눌렸을 때 또 모아가면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어버리는 거고 네. 지금 시장에서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뿐만 아니에요. 뭐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아마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궁금한 생각을 하고 거는 있고요. 이제 네. 부담스럽지만 매력적인 종목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런 종목은 눌림목 공략도 가능합니까? 눌림목 공략 가능하고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싹 다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싹 다 신고가인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신고가 그렸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바닥권에서 눌려주면은 또 상승이 나와요. 지금 그런 그림이 그런 특징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수가 같이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사면 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가 먼저 좀 가기는 했는데 사실 한미 반도체 가고 나서 또 가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저번 주였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아마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미 반도체 먼저 상승 나오고 살짝 눌릴 때 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딱 갔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 지나가고 나서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 지금 좋은데 눌린 종목들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이 종목들이 또 아마 계속해서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종목들은 연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특히나 HBM 쪽 이쪽을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또 수익 보시는데 쉽게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가 되겠는데 매크로가 부진하다라는 거, 그리고 좀 수급적인 부분,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내려간 거지 반도체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그럼 오후장을 이제 앞두고 있고 오늘 이제 오후장 끝나면 2월을 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 일단 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오늘도 지금 매수를 해놓고 왔거든요. 아, 종목을. 그러세요? 네, 지금 연휴 이후에 또 상승 나올 종목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안 좋게 나와도 갈 종목들은 가지고 이 안 좋게 나온 게 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또 다시 포트를 오히려 채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반도체 간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안 간다 그랬다가 이러한 헷갈리잖아요.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마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그림들이 연휴 지나가고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휴 지나가고 나서 PC 지표에 대한 결과 반응해야지. 그 다음에 또 CPI, PPI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네. 그 다음에 또 FOMC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슈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갈 종목들은 가는 장세가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 보는 장세가 제가 보기엔 연출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PCE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뉘게 될 텐데 방향성이 어떻게 나뉘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연휴 이후에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어떠한 종목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요거 한번 또 잘 보시면은 아마 연휴 이후에 수익을 또 쉽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니까 좋은 종목들을 지금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 해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의 흐름을 잔잔하게 잘 타고 계실 것 같아요. 연휴 이후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